네, 다음으로 이 시각 월가 시간입니다. 오늘은 젠틀함 속 날카로운 투자 감각을 갖추신 분입니다.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3분기 GDP가 좀 시장에 충격을 주는 것 같아요. 너무 잘 나왔는데 이게 왜 이렇게 잘 나온 건지 일단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은 먼저 일단 셧다운에 따른 약간의 어떤 시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무엇보다도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이라든가 수출이라든가 또 정부 지출 확대라든가 이런 요인들이 좀 반영이 좀 강하게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2분기 3.8%가 나왔고 3분기는 그보다 다소 후퇴할 것으로 좀 예상을 했었는데 일단은 4.3%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 그렇다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의 경기는 지금 나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뭐 최근에 어떤 소비 어떤 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역시 그런 부분들을 좀 뒷받침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앵커께서도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제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조금 이런 또 지금 어떤 경기 상황에 대한 또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지금 지표들을 보면은 이전에 이제 고용 지표라는 여러 부분들을 말씀드렸지만은 상당히 좀 이제 엇갈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싣고 어느 쪽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될 것으로 아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랄까요, CPI도 그렇고 사실 시장이 예상했던 것과 좀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여는 총재도 그렇고 CPI에는 또 왜곡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네. 있다 이렇게 말을 한 만큼 오늘의 GDP도 좀 잡음이 섞였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사실 이번 분기에 어떤 여러 가지 지표들이 시장에 솔직히 100% 신뢰를 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이제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방향성이라든가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런 수치들을 너무 가볍게 여길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결국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제 고용의 불안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 이제 오늘 PCE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아마 화면에 속보치가 뜬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은 지금 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핵심, 그러니까 코어 PC 같은 경우는 2.9%가 나왔단 말이에요. 지난 분기보다 크게 올랐죠. 결국 이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나오지만 이제 이런 부분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왔지만은 결국 이런 것들은 다시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물가에 대한 부분들을 아직까지도 약간 우리가 좀 우려를 완전히 이제 잠재우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고용이라든가 물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연준이 경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어떤 금리 방향성에는 또 하나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분기 그리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3분기 좀 좋게 나왔죠. 4분기는 그래도 꺾일 거다라는 전망이 많은 것 같던데 네. 이게 오늘의 GDP가 그럼 또 올해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은 아니겠죠? 사실 이제 4분기에는 조금 지금 보면은 일단 이 3분기의 어떤 GDP가 일회성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네. 조금 이제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거고, 4분기의 어떤 데이터들은 말씀드린 대로 좀 이제 왜곡의 여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제 4분기 이제 데이터들을 조금 더 주목을 할 것으로 봐요. 어차피 이제 연준이 이제 금리 결정을 하더라도 결국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이 내년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제 4분기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셧다운 때문에 또 지표 발표가 많이 밀린 만큼 일단 또 4분기 GDP까지 보고 시장의 반응을 제대로 해석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산타랠리 가야 되는데 오늘 프리마켓 보니까 주가지수 선물이 좀 빠지고 있어요. 근데 GDP가 잘 나오면 경기가 좋다는 거니까 시장은 좋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닐까요? 사실 이제 최근에 미국장이 한 3거래일 정도 강하게 올랐습니다. 네. 나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반등의 폭이 좀 컸었고, 이제 결국 우리가 이제 산타랠리 얘기를 하는데 항상 이제 우리가 산타랠리 매년 보면은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가 한 100 정도 됐다면은 막상 산타는 한 50 정도밖에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어떤 이런 상승세가 저는 충분히 좀 시장에서는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미국도 우리나라 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대부분의 이제 그 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거의 이제 클로징이 됐어요, 매매가. 사실 지금 남아있는 매매들은 잔여 매매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딜들은 다 끝난 상황이고, 그렇다면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지금 제한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의 어떤 흐름들에 대해서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내년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포트폴리오의 재정비라든가 이런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시점에서 또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수급이 바로 나와주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엄청난 호재성 뉴스가 나와주는 종목들 위주로 오를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실제로 오늘 또 프리마켓 특징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현재 노보노디스크가 10% 가까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먹는 비만약 드디어 나왔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이슈일까요? 사실 이제 굉장히 큰 이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보노디스크가 지금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근데 이제 경쟁자들을 일단은 물리치고 가장 첫 번째로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의 FDA 승인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뉴스고요. 지금 이제 1월 초부터 출시에 들어가고 이제 이게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아마 이제 드디어 먹는 비만약의 시대가 열리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지금 일라일리가 바로 뒤를 쫓아오고 있거든요. 일라일리도 지금 FDA에 승인을 신청해 놓은 상태예요. 제가 보기엔 일라일리도 승인받는데 시간 많이 안 걸릴 거예요. 더군다나 일라일리 같은 경우는 지금 자사의 주사제와 그리고 아예 노보노디스크의 주사제 를 이제 완전히 이제 그것보다도 더 효과가 좋은, 감염 효과가 좋은 것으로 지금 이제 임상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엔 일라일리의 제품도 바로 제가 보기엔 FDA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러니까 내년은 이제 2라운드죠. 올해 이제 그 주사제에서 크게 붙었다면 올해까지, 내년부터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서 아마 이제 또 한 번의 대결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에다 최근에 화이자까지 가세를 하면서 3파전으로 벌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흔히 이제 가장 먼저 개발하는 게 이제 first in class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first in class가 중요한 게 아니고 베스트 인 클래스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승자가 누가 되는지는 지금은 아직 몰라요. 네. 지금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앞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만약에 일라일리가 더 좋은 어떤 효과의 제품을 내놓는다면은 승자는 지금 아무도 장담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의 어떤 대결 구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오픈 AI와 제미나이를 보는 것 같은. 그렇습니다. 맞죠. 네. 바로 그거예요. 네, 그런 비유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노보노디스크가 많이 오르고 네. 일라일리는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곧 따라올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일라일리가 빠질 때 좀 진입해보는 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 이 주가를 보면은 오히려 노보노디스크가 그동안 악재가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노보노디스크의 주가가 워낙 지금 못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10% 보니까 오히려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노보노디스크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도 들어요. 일라일리는 사실 지금 자리만 놓고 보더라도 네. 거의 고점 부근에서 크게 조정 자체를 안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주가적인 측면에서만 보면은 노보노디스크가 좀 더 위치는 좋아 보이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일라일리가 이제 여기서 만약에 정말 FDA 승인을 받고 한다면은 좀 흐름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충분히 저는 노보노디스크 쪽에 조금 더 주가적인 메리트는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 또 일라일리가 최근에 많이 웃을 때 노보노디스크가 못 갔기 때문에 차트적으로는 일단 조금 더 매력 있어 보인다라는 언급 함께 좀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테슬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일단 지금 과장 광고 이슈로 인해서 90일간의 유예 기간이 있긴 하지만, 심한 경우 차량 판매 중단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 놓여 있고요. 반면에 또 스페이스 X발 호재 계속해서 나오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좀 빠지고 있긴 한데, 테슬라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세요? 사실 최근에 테슬라의 주가 상승은 여러 가지 악재 요인을 뚫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이러한 그 자동차, 이제 전기차의 판매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사실은 로보틱스 산업,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AI 이런 부분들, 여기에다 최근에 자율주행차
부각. 그런데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과장 광고 이슈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 규제 당국에서 테슬라 입장을 좀 생각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당장의 어떤 그 영업 정지라든가 여기 이런 걸 내기보다는 일단의 유예 기간을 주고 자 한번 이제 기회를 주겠다 뭐 이런 식이었던 반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테슬라는 여기다가 이제 스페이스X 말씀하신 대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좀 부정적인 요인들보다는 긍정적인 요인들을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그런 쪽에 좀 더 포커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계속해서 오름에 따라서 이렇게 되면은 약간 조금 그 향후의 주가의 흐름에는 오히려 이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호재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뭐가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주가는 또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테슬라는 이제 가지고 있는 지금 기대감들이 워낙 큽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역시 말씀하신 대로 로보틱스, 또 스페이스X, 여기에다가 이제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과정 광고도 문제지만은 지금 기술력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구글의 웨이모라든가 또는 중국 업체들에 비해서 테슬라의 기술력이 결코 높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웨이모 같은 경우는 상당히 테슬라를 앞서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런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특히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향후에 좀 더 진전된 이런 어떤 그 실험 결과물을 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좀 이 말씀을 드리겠고 이 부분이 오히려 향후에는 주가에는 상당히 어떤 하나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 그 스페이스 X가 상장하게 된다면 뭐 테슬라 주주들에게 우선적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이 나오던데 이거 현실 가능성 있나요? 근데 그거는 뭐 이제 정말 두고 봐야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사실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게 또 이제 실제로 연결된 경우들을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지금은 약간 뭐랄까 희망 고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스페이스X의 IPO는 굉장히 큰 이슈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최대 규모의 어떤 그런 이제 IPO가 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은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우주항공이라든가 이런 쪽의 테마라든가 이슈들이 상당히 시장에서 좀 전면에서 부각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엔비디아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중국 수출 내년 2월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H200 칩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시금 엔비디아가 주도주로 갈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사실 H200 칩에 관련된 얘기는 저는 미국의 입장이 이제 문제가 아니고 공은 던져줬어요. 중국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중국이 받아들일 것이냐.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지금 중국이 뭐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이 제한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완벽하게 풀지 않고 이제 그야말로 이제 어느 정도 그 물량의 어떤 한계를 둔다든가. 왜냐하면은 중국 입장에서도 그동안 이제 그 엔비디아 이제 그 칩을 못 받는 상황에서 자체적인 예를 들면 화웨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지금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지금 이제 그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장기적으로 봐선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지금 엔비디아에 의존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종속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중국이 상당히 경계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사실은 상당 부분 기술이 올라왔는데 물론 이제 당장의 필요성에 의해서 분명히 이제 엔비디아 칩을 받는 게 맞지만은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는 이제 중국이 이제 받아들이되 조금은 이제 뭔가 리밋을 걸지 않겠는가 이런 좀 저는 이제 예상을 해보는데 일단은 지금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미국이 문제가 아니고 중국이 문제다. 중국이 어떻게 받아들일 거,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여기에 우리는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중국에게 일단 선택권이 달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 이야기 해봤고 다음으로는 어제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 국방부가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해상 풍력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어제 뭐 도미니언 에너지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좀 미끄러져 내렸는데요. 이거 단기적인 내용은 아니겠죠? 사실 이제 올해 이게 벌써 세 번째죠. 올해 이제 그 봄에 엠파이어 윈드 프로젝트를 중단을 했고요. 근데 이건 이제 뉴욕 주지사가 하도 강하게 얘기를 하니까 협상 끝에 재개를 허용을 했어요. 그리고 또 8월 달에는 완공이 거의 임박을 한 또 이제 레볼루션 윈드 같은 경우도 중단 명령을 내렸다가 9월 달에 바로 연방법원에서
공사 재개해라 허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그 동부 해안에 5개의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중단명을 내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또 한 번 법원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지금 굉장히 반발이 심하고 지역 어떤 그 뭐 주민들도 그렇고 이제 그 공사 측 이제 그 어떤 회사도 그렇고 또 이제 그 민주당 주지사도 그렇고 이런 쪽에서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어떤 방향성은 명확한데 자꾸 지금 이제 딴지 어떻게 뭐 이게 제동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에 반복이 나타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사실 뭐 아시겠지만 해상풍력은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미국의 에너지 부족, 전력 부족이 지금 계속해서 노출이 되고 있는데 하다못해서 지금 해융합까지 허용을 하면서 해상풍력을 허용한다, 안 한다는 게 저는 조금 사실은 의문이에요. 네. 그런데 뭐 그것은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오래된 어떤 의지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규제와 허용을 계속해서 좀 이제 오가는 이러한 흐름들이 향후에도 좀 반복이 되지 않겠는가.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럼 그때마다 주가도 출렁일 수 있으니까 저희가 좀 유의할 필요는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때마다 말씀하신 대로 주가는 상당히 변동성이 심해질 네. 수 있습니다. 이 변동성에 대한 우리가 계속해서 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프리마켓 특징주 마무리해보고요. 바로 오늘의 종목 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아가는 종목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예, 오늘 뭐가 좀 잘 아시는 종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오.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여태까지 안 했는데 네.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은 뭐 최근에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조정 과정이 나타났죠. AI 투자 버블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근데 보면은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수익률이 18.8%예요. 근데 이거는 S&P 500 지수가 13.1%거든요. 결국은 S&P 500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상승률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이제 애저 클라우드 컴퓨팅 부문에서의 어떤 성장 핵심 동력은 계속해서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뭐 인도라든가 캐나다 등지에 대한 AI 인프라 투자도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무엇보다도 내년 이제 그 소프트웨어 부문 탑픽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글로벌 IB들의 제가 투자 의견을 보니까 64개 IB가 매수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런 종목을 본 적이 없는데 네. 그리고 목표 주가를 놓고 보더라도 평균 620달러예요. 지금 480달러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지금보다도 거의 한 40% 정도의 어떤 룸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역시 장기적으로 모아가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는 말씀드리겠고 오히려 지금처럼 조정을 받을 때가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주기는 주 1회 기간은 5년 이상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왔던 내용 중에 그 나델라 CEO가 네. 코파일럿 AI 성능이 좀 부족하다라고 시인하는 네. 내용이 나왔었잖아요. 네. 이거는 극복이 될 거라고 그건 봐야 저는 될까요? 극복이 될 거라고 봐요. 네네. 결국 이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렇게 오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자신감의 발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픈해놓고서 나중에 이제 그 성능 갖다 개선하겠다는 쪽으로의 어떤 방향성이기 때문에 저는 네. 그 부분은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모아가는 종목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주 1회 5년 이상 잡아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단타 칠 수 있는 도전 종목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예, 킨덤 오건입니다. 북미 지역 최대 규모의 에너지 인프라 업체고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 저장이라든가 운송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 소비되는 천연가스의 40%가 이 킨덤 오건이 운송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면은 이제 지금 대부분의 수익이 장기적인 수수료 기반의 계약이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의 변동과는 상당히 민감도가 낮아요. 그래서 수익이 굉장히 안정적이다, 꾸준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미국의 가스 수요라든가 LNG 수출, 또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확대 이런 것 때문에 천연 가스의 파이프라인 가동률이라든가 또 신규 프로젝트 기회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올해 내년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계속해서 상향이 되고 있다는 부분 이 점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뭐 매수가는 지금 26.8달러 정도 하고 있는데 26.5달러에서 27달러 정도 목표가는 30달러 손절가는 24달러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도전 종목 에너지 인프라 업체 킨덤 오건입니다. 매수가는 26.5에서 27달러 잡아보시고요. 목표가 30달러, 손절가 24달러 투자 전략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5분 뒤 뉴욕 증시 개장하는데요. 오늘도 성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